네, 영상 가지고 있어. 인스타 팔로워 목록 다 땄어. 가족, 친구, 회사 사람들한테 바로 보낸다. 지금 돈 보내면 삭제해줄게. 10분 안에 입금 안 하면 끝이야. 이런 메시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퍼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바로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돈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대화방을 나가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을 차단하고 싶어집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싶어집니다. 인스타 계정을 지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이 아닙니다. 증거를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직후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이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스타 DM이었을 수 있습니다. 낯선 계정이 말을 겁니다. 프로필 사진은 평범해 보입니다. 게시물도 몇 개 있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보고 연락했어요. 잠깐 이야기할래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영상통화로 유도합니다. 잠깐만 통화하자. 얼굴만 보여줘. 나도 보여줄게. 피해자는 그 순간 이게 범죄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는 녹화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팔로워 다 확보했다. 친구들한테 보내기 전에 입금해라. 안 보내면 바로 유포한다. 이때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동료가 볼까봐 무섭습니다. 친구들이 알까봐 무섭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갈까봐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내고 끝내자. 이번 한 번만 넘기자. 영상만 지워지면 된다. 하지만 몸캠 피싱과 영상통화 협박은 처음 요구한 돈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보내면 삭제해줄게. 입금하면 다음 말이 나옵니다. 관리자 비용이 필요하다. 조금 더 지나면 또 말합니다. 업로드 예약을 취소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네가 늦게 보내서 이미 퍼질 뻔했다. 지금 안 보내면 진짜 올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의 말에 끌려가며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협박 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 나가버리면 대화 내용, 상대방 계정, 입금 요구 문구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방은 그대로 두고 캡처해야 합니다. 상대가 보낸 협박 문구, 유포하겠다고 말한 내용, 돈을 요구한 내용, 시간 제한을 건 내용, 팔로워나 지인을 언급한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프로필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인스타 아이디, 프로필 사진, 계정 이름, 링크, 대화 시작 시점, 영상 통화를 유도한 문구, 가능한 범위에서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좌번호와 입금 요구 문구입니다. 상대가 보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요구 금액, 그리고 이런 말들입니다. 보내면 삭제한다. 입금 안 하면 유포한다. 가족한테 보낸다. 팔로워한테 뿌린다. 이런 문구는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APK나 지프 파일 설치를 유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는 상대가 링크를 보내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파일을 내려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해야 영상 삭제된다. 보안 앱이다. 확인용 파일이다. 유포 차단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로 APK나 GIP 파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했다면 앱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권한, 저장 공간 권한, 문자 접근 권한, 통화 기록 권한, 알림 접근 권한, 무엇이 허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정 로그인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스타 계정에 낯선 로그인 기록이 있는지, 이메일이 변경됐는지, 비밀번호 재설정 알림이 있었는지, 연동된 전화번호나 이메일에 이상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연락처 노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단순히 겁을 주는 말인지, 팔로워 목록을 보고 압박하는 것인지, 앱 권한을 통해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단하면 된다 또는 초기화하면 된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돈을 보냈는데도 추가 협박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유포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대화방이 남아있는지, 상대 계정이 남아있는지, 계좌번호가 남아있는지, 설치한 파일이 있는지, 권한을 허용했는지,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불안과 수치심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당황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돈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 일부를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더 이상 성급하게 송금하지 않는 것. 둘째, 남아있는 증거를 지우지 않는 것. 셋째,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하는 것. 협박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캡처하세요. 상대방 프로필, 아이디, 계좌번호, 입금 요구 문구를 저장하세요. APK나 지프 파일 설치 유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앱 권한, 계정 로그인 기록, 연락처 노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협박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하세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식회사 사이버헬퍼에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이버헬퍼는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4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에서 몸캠 피싱 해결 부문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 이름보다 지금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화방을 지우기 전, 돈을 더 보내기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기 전, 먼저 멈추고 기록하고 확인하세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식회사 사이버헬퍼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상담 대표번호 1877-011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겁에 질려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증거를 지키는 것입니다.